요즘 뉴스 보면 맨날 나오는 얘기 있죠? 원달러 환율이 1,400원을 넘었다, 뭐 이런 거요. 근데 솔직히 환율 그러면 뭐 경제 뉴스에나 나오는 어려운 숫자지 나랑 무슨 상관이야.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. 그쵸? 근데요, 오늘 바로 그 숫자가 여러분 지갑 사정이랑 어떻게 딱 하고 연결되는지 그 숨겨진 흐름을 제가 아주 시원하게 한번 파헤쳐 드릴게요. 자,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. 그냥 모니터에 떠 있는 이 숫자가 대체 어떻게 우리가 매일 마시는 커피 한 잔 값을 올리는 걸까요? 이게 그냥 경제학자들이나 보는 지표가 아니거든요. 우리 삶, 아주 깊숙한 곳까지 구석구석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건데, 아니 어떻게 그게 가능한 걸까요?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이 숫자입니다. 1,480원. 이게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장중에 거의 여기까지 치솟았던 숫자거든요. 우리 경제에 말 그대로 빨간불이 딱 켜진 거예요. 이게 그냥 숫자 하나가 아니고요. 우리 경제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신호라고 보시면 됩니다. 자, 그럼 가장 체감하기 쉬운 얘기부터 시작해볼까요? 제일 궁금한 거. 그래서 이 환율이라는 게 도대체 내 지갑, 우리 가족 지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. 이게 원리가 생각보다 간단해요. 뭐랄까, 나비 효과 같은 거죠. 자, 보세요. 우리가 해외에서 물건을 사올 때 예를 들어 커피 원두 같은 거요. 달러로 돈을 내잖아요. 근데 환율이 올랐다는 건 우리 돈, 원화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뜻이거든요. 그러니까 예전에는 1달러짜리 사는데 1,000원만 내면 됐는데 이젠 1,400원을 내야 하는 거예요. 똑같은 물건인데도요. 그럼 당연히 수입하는 회사 입장에선 원가가 오르겠죠? 그 오른 비용 결국 누가 부담할까요? 맞습니다. 바로 우리 소비자 지갑으로 그 부담이 고스란히 넘어오는 거죠. 그리고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. 이 영향이라는 게 무슨 거대한 파도처럼 우리 경제 전체로 쫙 퍼져나갑니다. 제일 먼저 타격받는 곳이 어디겠어요? 바로 원유처럼 무조건 달러로 사와야 하는 원자재를 쓰는 에너지나 화학산업이죠. 그럼 그 다음은요? 수입 부품 없이는 공장 못 돌리는 제조업, 그리고 결국엔 우리가 먹는 수입 농산물, 사료값까지 다 오르는 거예요. 그러니까 사실상 이 파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셈입니다. 이렇게 돌고 도나서 결국 이 모든 과정의 맨 끝에는 바로 우리 가게가 있는 겁니다. 마트에 갔는데 장바구니 채우기가 무섭고 주유소 가면 기름값 보고 한숨부터 나오죠. 내 월급은 그대로인데 돈의 가치는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. 이걸 어려운 말로 실질 구매력이 하락한다고 하죠. 특히나 힘든 분들은요, 소득에서 먹고 사는데 드는 비용, 그러니까 식료품비나 난방비 같은 게 차지하는 비중이 큰 저소득층 가구일 수밖에 없고요. 타격이 훨씬 더 크게 느껴지는 거죠. 자, 이렇게 개인도 힘들고 기업도 힘든 말 그대로 위기 상황이잖아요. 그럼 사람들은 뭘 찾게 될까요? 이 거친 폭풍을 좀 막아줄 든든한 방패, 약으로 치면 구원투수를 찾게 되는 거죠. 자, 이제부터는 시야를 확 넓혀서 국가 전체 스케일로 가보겠습니다. 이 거대한 경제 드라마의 주인공은 과연 누구일까요? 네, 바로 이 국가적인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등판하는 게 바로 국민연금입니다.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. 언론에서 외환시장이 막 흔들릴 때마다 국민연금을 구원투수라고 부르잖아요. 바로 그겁니다. 아니 근데 왜 하필 국민연금이 구원투수냐? 바로 이 압도적인 스케일 때문입니다. 해외에 가지고 있는 자산만요 무려 431조 원. 와, 상상이 가시나요? 이 정도면 그냥 우리나라에서가 아니라 전 세계 금융시장에서도 알아주는 큰손이에요.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달러 자산이 환율이 미친 듯이 뛸 때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되는 거죠. 하지만 여러분, 세상에 공짜는 없죠. 영웅에게는 그만한 대가가 따르는 법입니다. 이렇게 국민연금이 구원투수로 나서는 그 이면에는요, 우리 경제의 아주 핵심적인 거대한 딜레마가 숨어 있습니다. 그 대가가 뭐냐? 바로 이 숫자입니다. 마이너스 1조 4천억 원. 이게 뭐냐면요, 국민연금이 환율이 막 급등하는 걸 막으려고 환해지라는 걸 했거든요. 쉽게 말해서 환율 변동에 대비해서 보험을 들어놓은 거예요. 그런데 이 보험 때문에 지난 한 해 동안 이만큼 1조 4천억 원의 손실을 본 걸로 추정되는 겁니다. 와, 시장을 지킨다는 명분 아래 우리 모두의 노후 자금에서 정말 천문학적인 돈이 사라진 거죠. 아니,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손실이 날 수가 있었을까요? 이 타임라인에 보시면 딱 감이 오실 겁니다. 작년 말 기억나시죠? 계엄 사태에 탄핵 정부까지 정말 극심한 정치적 혼란이 있었잖아요. 그게 우리 금융시장을 그대로 덮친 겁니다.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시장 위험하다 하면서 돈을 썰물처럼 빼가니까 불과 한 달 만에 환율이 80원 넘게 폭등해버린 거예요. 정말 그야말로 패닉 상태였죠. 바로 이때 원화 가치가 완전히 붕괴하는 걸 막기 위해서 국민연금이 시장에 뛰어들었던 거고, 그 결과가 바로 이 1조 4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손실로 나타난 겁니다. 그러니까 핵심은 딱 이거예요. 자, 여러분의 돈이라고 생각해보세요. 우리 모두의 노후 자금인 이 국민연금이 과연 자기 수익을 내는 데 집중해야 할까요? 아니면 좀 손해를 보더라도 국가 경제 전체를 지키는 방패 역할을 해야 할까요? 한쪽에서는 아니 그때 환해주 많았어도 환율 올라서 엄청난 돈을 벌었을 텐데 이렇게 주장하고요. 다른 한쪽에서는 무슨 소리냐? 그때 개입 안 했으면 시장 다 무너졌다. 시장을 지키는 게 먼저다. 이렇게 맞서는 거죠. 수익성이냐 안정성이냐, 정말 풀기 어려운 숙제입니다. 자, 그럼 이렇게 복잡하고 머리 아픈 상황 속에서 다시 우리 주변으로 시야를 좀 좁혀볼게요. 과연 기업들은
그리고 우리 같은 개인들은 이 환율 폭풍을 어떻게 헤쳐나가고 있을까요? 그 생존 전략을 한번 들여다보죠. 기업들은요, 이미 생존 모드에 돌입했습니다.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.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일단 달러를 넉넉하게 확보해 두는 게 최우선이고요. 63%. 그리고 결제할 때 달러만 고집하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 돈도 섞어 쓰고 아예 이참에 비싼 수입 부품을 국산으로 바꿔버리는 노력도 하고 있다는 거죠. 정말 이 높은 환율의 파도를 넘기기 위해서 다들 필사적으로 전략을 짜고 있는 겁니다. 자, 그럼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은 어떨까요? 특히 해외 주식이나 ETF 투자하시는 분들, 이 환율 때문에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. 환해지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.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선택이 좀 쉬워질 수 있습니다. 환노출은요, 말 그대로 환율 변동에 나를 그냥 노출시키는 거예요. 달러가 오르면 환차액도 먹고 내리면 환차손도 보는 거죠. 반면에 환해지는 일종의 보험료를 내고 환율 변동이라는 리스크를 없애버리는 겁니다. 보통 전문가들은 뭐라고 조언하냐면요. 환율이라는 게 사실 신도 모른다. 예측하기 너무 어렵다. 그러니까 길게 보고 투자하는 분들이라면 오히려 달러가 일종의 안전자산 역할도 해주니까 그냥 환노출 전력이 더 나을 수 있다. 이렇게들 많이 얘기합니다. 네, 오늘 환율이라는 창을 통해서 우리 경제의 아주 복잡한 속사정을 한번 들여다봤습니다.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하나의 질문으로 돌아오는 것 같아요. 우리 모두가 정말 땀 흘려 차곡차곡 쌓아온 이 국민연금, 이건 과연 먼 미래의 나를 위한 저축통장이어야 할까요? 아니면 당장 위기에 빠진 오늘의 대한민국 경제를 지키는 방패가 되어야 할까요? 정말 정답이 없는 이 질문,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한 번쯤은 우리 모두가 깊이 고민해봐야 할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.